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구자능 변호사께서 한 저 채널이 정치 시그널인가 거기 나와서 또 쪽집게 우리 쪽집게 변호사가 됐어요. 근데 이거 뭐 제가 괜히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 그냥 친하다고 짜고 치는 뭐 이렇게 띄워주기 이렇게 보일 수 있으니까 그 저기 실물을 한번 보시죠. 그 실제 방송에서 어땠는지. 사실 뭐 예측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벌금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없겠다라고 생각을 없다. 하거든요. 예. 그리고 당선 무효형은 뭐 어떻게 되든지 당선 무효형은 당연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굳이 이제 형을 꼽자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도가 딱 맞고 그나마 야당 대표고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더라도 예. 6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뭐 요 정도까지 저는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해요. 벌금형도 그런 생각은 아니다. 아니에요. 예. 무조건 집행유예형은 나올 것이다. 네네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게 뭐 더 얘기하자면 지금 이제 쭉 연결되잖아요. 김혜경 씨 사건도 저는 유죄로 보고 네. 그건 한 벌금 200만 원 정도. 그리고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실형 1년 정도 이제 그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예. 줄줄이 선고가 나올 예정인데 민주당은 뭐 이재명 대표도 계속 네, 보셨죠? 제가 뭐 뻥친 거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만 팩트를 여러분들에게 예, 전달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저희 당의 윤모 의원이 뭐 벌금 80만 원 뭐 나올 것 같다 해서 제가 그 명백한 실언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참 그리고 의외로요, 네. 주변에 네. 야 설마 무슨 징역형 쓸 수 있겠냐?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제 주변에 꽤 있었어요. 그랬겠죠. 음.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그래요. 일단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말이 너무 많으신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하나 도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실까? 저는 저거 그냥 완전히 법대로만 해석한 거였거든요. 완전히 법대로만 해석해가지고 얘기를 했던 건데 여기서 80을 얘기하는 거는 법도 모르는 거고 네. 그리고 그게 도움이 되는 발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민주당한테 오히려 이례적으로 과한 판결이다라는 말 하게끔 하는 지렛대 역할을 해주는 말이니까 그러면은 분위기상으로 내가 법을 잘 모르겠으면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면은 이제 그 벌금 80만 원 얘기했던 분은 법도 모르고 분위기 파악도 못 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주진우 의원께서 요새 열심히 활동하잖아요. 예. 주진우 의원께서 이제 실형 1년 예측하셨는데 이제 뭐 거의 맞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열심히 하는 주진우 의원한테 찾아가서 내가 법은 잘 모르겠는데 주 의원 나 좀 알려줘 이렇게 부탁을 하든가 주진우 의원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럼 인용해서 얘기하든가 그 메시지가 한 번 더 부각되게끔 하셔야지 왜 엉뚱한 얘기해가지고 주진우 의원 열심히 하는 것도 막 희석되게 이게 그렇죠. 같은 방 맞나요? 요번에 우리 저희 당의 주진우 의원이 징역 1년 나올 거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맞았어요. 근데 거기 이제 집행유예 2년이 붙은 거 그것만 조금 근데 거의 뭐 맞춘 거죠.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눈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제 주변에 보수적인 사람들조차도 야 설마 무슨 뭐 징역형 아이 뭐 그 저희 당선 무효형이 나오더라도 한 벌금 200~300 나오지 뭐 집행유예 이런 저기 징역형은 안 나온다. 이 보수적인 사람들마저도 그런 걸 보면서 야 우리 사회가 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이미 사법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오직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갖고 판단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검찰이 수사할 때도 그렇고 맞습니다. 법관이 재판할 때도 그렇고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갖고 판단한다. 맞습니다. 이게 사법의 영역에서 근거와 옥조인데 이미 그런 건 다 무시되고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염이 돼버렸어 언젠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굉장히 기뻤던 게 뭐냐면 제가 방송에서 이런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 이게 요렇게 유죄가 되고 양형이 요렇게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네. 그게 거의 한 95% 정도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판결 내가 썼나 싶을 정도로 똑같거든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유죄 나오고 징역 1년에 그 집행유예가 붙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그 양형 기준에는 없지만 제가 이제 선거 사건도 꽤 했거든요. 거기서 낙선을 하면은 그거를 이제 유리한 정상으로 봐줘요. 그래서 낙선을 했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붙겠구나 그랬는데 판결에 그거까지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법만 이렇게 쭉 따라가서 결론을 내면 딱 나오잖아요. 네. 근데 왜 그거를 정무적인 판단이라면서 솔직히 무슨 뭐 선무당이 막 이렇게 그냥 막 두드리는 대로 막 나오듯이 그거를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헷갈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 이제 쪽집게 고변의
25일 위증교사 판결인데 일단 한동훈 대표가 오늘 올린 페이스북 글 좀 보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 오전에 페이스북 글을 올렸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월 25일에는 위증교사 판결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검사 사칭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모 씨, 김진성 씨죠. 김모 씨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해 김모 씨가 위증했다는 단순한 사건입니다. 흔한 사건이죠. 이 대표 구속영장이 작년 9월 27일 기각되어 아까 그 유창훈 그 그렇죠. 얘기입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 논란 많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서조차도 위증교사는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 대표 위증교사는 유죄가 날 거라고 예상하실 겁니다. 그러니 남은 건 형량일 텐데, 그러니까 이제 유죄다라고 전제해놓고 그러면 그렇죠. 형량을 지금 따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위증한 김모 씨보다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김모 씨는 이 대표가 없었다면 위증을 안 했을 것이고 위증의 수혜자는 김모 씨가 아니라 이 대표이며 김모 씨는 인정하면서 반성하지만 이 대표는 부인하면서 반성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죄질이 더 안 좋다는 거고. 게다가 이 대표 측에서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강경 요인은 없고 가중 요인만 있다 그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형사 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 안 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기준 가중 사유입니다. 만약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 받으면서 판사 겁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 사유로 고려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 대표와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판사 겁박 무력 시위 중단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기어코 판사 겁박 무력 시위를 한다니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 문단이 좀 중요한데, 그런데 위증교사 사건은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 23년 9월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체포동의 요청에 저 사건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 구속을 하더라도 법정 구속, 그러니까 이게 법정 구속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돼야 됐잖아요. 맞습니다. 통과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저때 이미 한번 통과됐잖아요. 근데 유창훈이 그때 통과된 걸 유창훈이 기각시킨 거니까 그렇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거는 유효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25일 날 법정 구속이 되더라도 네. 바로 되지. 네. 바로 시키면 된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국회에서 한번 또 그냥 체포동의안 표결 안 해도 된다. 그 얘기까지 한 겁니다. 그렇죠. 저게 그래서 지금 짧은 글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법적인 내용이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일단 그 양형 가중 사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판사에 대해서 우리 이제 그 범죄 후의 정황이라는 거를 양형 사유로 보게 되거든요.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반성했는지. 근데 거기에서 안 좋은 것 중에 최악이 판사를 겁박한다는 건 판사 개인에 대한 도전이 아니에요.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고 그렇죠. 국가 법 질서를 무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봐요. 이렇게 형벌의 기능을 얘기하는데 응고적 기능,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풀어드릴게요. 일반 예방적 기능, 특별 예방적 기능 이렇게 하는데 응고적인 건 너 잘못한 것만큼 너도 고통당해봐. 그러니까 집어넣어요. 인과응보할 때 응보. 그 응보 그렇죠. 근데 반성을 안 해. 그럼 네. 이거 죄가 부족한가? 그럼 올리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방적 기능이라는 건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벌을 받고 따끔해가지고 나 다시는 이제 죄를 짓지 말아야 이렇게 느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이 저렇게 벌 받는 거 보니까 나는 저런 범죄 저지를 생각도 하지 말아야지. 요게 다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판사를 겁박하는 건 이 사람이 정신을 들 차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에 또 범죄를 저지를 악성이 아직 제거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판사한테 도전하고 저렇게 선동해가지고 뒤집어 엎으면 이길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불러넣어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질서를 어지럽히는 인간이다. 이거는 사람 되기에는 아직 더 매를 맞아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양형을 올려야 그러면은. 그렇죠. 그래서 반성문 쓰고 진짜 앞에서 막 울고불고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판사한테 저렇게 하는 거는 이 사람은 법 질서에 아직 이렇게 복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격리가 필요하구나. 징역형을 더 올려야겠구나.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증교사 이분이 이제 김동현 재판장이죠. 네. 근데 김동현 재판장이요. 1심 선고일을
공직선거법 그게 먼저 정해졌잖아요. 네. 그 뒤로 딱 하는 거 보면서 유죄를 쓰겠구나.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날짜를 그렇게 딱 정하는 게 왜 유죄를 쓰겠냐고 이렇게 그 추론이 됐냐면은 아무래도 일바따로 유죄 쓰는 건 좀 부담돼요. 판사도 인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성진 부장판사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네. 일바따로 쓰면은 제일 또 타깃이 돼갖고 본인뿐만 아니라 뭐 가족에까지 이상한 뭐 테러 당할 수도 있고 말이죠. 네, 네, 네. 테러라는 게 뭐 언어 테러 이런 것도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딱 그거 뒤에 딱 정하는 거 보니까 1심에서 유죄 쓸 것 같으니까 나는 그거 이제 분위기 뭐 편승이라는 표현은 안 맞고 하여간 뭐 좀 상대적으로 부담이 심리적 압박감이 좀 줄어들지 않느냐. 줄어들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그 판사님들의 그 입장을 선회를 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번 한성진 부장님도 재판 생중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안 않고 했죠. 유죄를 했죠. 근데 제가 이거 다른 방송에서 이것도 예측 발언으로 했어요. 생중계는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왜냐 양쪽에서 팽팽하게 이 주장이 맞서잖아요. 생중계 해야 된다 네. 말아야 된다. 근데 그때 어느 정치 진영의 뜻을 받아들이는 듯이 해가지고 오해를 산 다음에 유죄가 날 경우에는 그렇죠. 국민의힘 편이네 이런 공격을 받을 필요가 맞아요. 있으니까 드라이하게 가서 판결로만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생중계 안 할 때 민주당이 더 힘들 거다 이렇게 그렇죠.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위증교사 사건도 그렇게 보면 되는 게 그 사건은 심플하니까 사실 먼저 선고할 수도 있었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 딱 뒤로 잡았잖아요. 근데 그 재판이 끝난 순서대로요. 먼저 공직선거법이 끝나고 재판 판결 선고 날짜를 잡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이 끝났는데 그때 간단하니까 위증교사 사건이 선고기일을 땡길 수도 있지 않냐. 그 TV조선 정치다에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를 했어요. 네. 재판장은 뒤에 끝난 사건을 굳이 먼저 땡겨가지고 불필요한 오해의 뒷말을 남기지 않으려고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또 판결로 말하고 싶은 거다. 이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유죄 판결 쓰겠다는 생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또 우리가 예측을 해보죠. 주진우 의원이 이 공직선거법 줄기차게 재판 공개를 요청을 했습니다. 생중계를. 네. 그 한동훈 대표도 계속 최고위원 회의 발언을 통해서 그 힘을 실었고요. 근데 이제 생중계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재명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근데 요번에요. 20월 위증교사 사건도 한동훈 대표 주진우 의원 당에서 또 생중계를 요구할 겁니다. 생중계 요청을 할 겁니다. 네. 법원에 접수를 시킬 겁니다. 네. 근데 재판부에서 생중계 아예 안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게 무슨 사인인지 왜냐면 이게 또 그래요.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이 생중계는 안 하고 유죄 판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생중계 안 했는데 내가 바로 뒷사건인데 생중계를 허가하는 건 또 모양새 왜 따르게 하지? 그렇죠. 이런 얘기를 받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법원은 항상 선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도 우리는 진짜 이재명의 거짓말을 드러나게끔 하는 그런 주장으로서 생중계를 요구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유효한 메시지다. 왜냐하면 결백 주장하는데 반대 논리를 아무것도 제시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국민의힘은 할 일을 한 것이고 제가 보기엔 선례를 따라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생중계는 안 하지만 유죄 판결은 나올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쪽집게 구병께서는 형량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이 검찰의 구형량은 참고로 징역 3년입니다. 네. 저는 이 사건 시작될 때부터 그러니까 뭐 한 몇 개월 됐어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화면 있죠. 그게 몇 개월째 계속 얘기했던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저는 실형 1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실형 1년. 예. 근데 법정 구속은 그거는 좀 쉽진 않겠죠. 예, 저는 실형 1년에 법정 구속은 그래도 뭐 현역 국회의원이고 뭐 도주와 뭐 이런 우려도 없고 네. 예. 그러니까 법정 구속은 안 하고 그렇죠. 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생각 하잖아요. 공직선거법 위반 앞으로 6개월 뒤면 끝날 건데 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럼 6개월 뒤면 이제 배지 날아가잖아요. 저 판결에 의해서 날아갈 텐데 내가 굳이 뭐 6개월 땡기려고 법정 구속을 이번에 해가지고 불필요한 또 이런 해석을 낳을 필요 있겠나 뭐 요 정도 아마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면 김진성 씨는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분은 반성을 했기 때문에 집행유예? 집행유예 가능하죠. 네, 김진성 씨는 징역형이지만 집행유예. 가능하죠. 이재명 피고인은 징역 1년. 네. 그럼 저는 이제 2년으로 해볼게요. 좋습니다. 예, 2년으로 조금 올려서. 네. 예. 그래서 그 실형이 나오는데 법정 구속은 안 시키는 과거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많았으니까. 저 홍준표
그 대구시장도요. 그때 그 성완종 아 맞아. 1심에서 유죄 나왔었죠. 예, 맞아요. 그 1억 원을 받았는데 뭐 그 이제 본인이 스스로 목매달아서 생을 마감한 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무슨 그 기업의 회장이었어요. 그렇죠, 뭐 맞습니다. 1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홍준표 당시 의원인가 뭐 받았다. 그래서 1심에서 유죄 나와서 징역 2년이 나왔는데 법정 구속을 안 시키고 계속 재판을 했는데 그게 이제 뭐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서 네네네. 이제 살아났죠. 그러니까 그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 안 시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고 재판부에서는 정말 맑은 눈으로 올바른 판결만 해주시면 그렇죠. 나머지 그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또 해야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제 좀 감이 잡히시죠? 그러니까 25일 위증교사 판결은 한 그 정도 감을 가지고 이게 이제 어벤져스 사람들은 대략 저런 정도 감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제 이제 현타를 맞았는데 현타가 왔는데 네. 저렇게 되면 이제 뭐 회복 불능에 또 그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민주당 분들께서도 깨우쳐야 돼요. 이재명의 선동에 놀아나가지고 민주당의 화력을 모아가지고 국민의힘과 싸우거나 정부를 공격하고 이게 아니에요. 민주당을 갉아먹어가지고 장악해가지고 진짜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 이재명을 비판하고 이재명을 이제 이 당과 분리시키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셔야지. 지금 당을 어렵게 한 게 누굴까요? 민주당에서 434억 토해내게 한 거 이재명 대표가 그때 거짓말했기 때문이잖아요. 민주당이 거짓말한 게 아니잖아요. 네. 민주당 분들은 그거를 사리분별을 해가지고 명확하게 구분을 지으셔야 돼요. 그 삼국지에 그 연안계라고 있잖아요. 네. 배를 하나로 똘똘똘똘 이렇게 뭉쳐놨잖아요. 그때 근데 동남풍이 불어가지고 화공을 하니까 확 다 불타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재명이 연안계로 다 묶어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일극체제로 딱 완전히- 결집시켜놨는데. 근데 어제 판결이 동남풍이에요. 아. 동남풍이 불었어요. 그 아주 큰일 나요. 적절한 비유네요. 큰일 나요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한 재판장이 이렇게 지연되는 재판은 처음 본다. 그게 이제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재판장인 신진우 판사 이화영에게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사람인데, 그분도 대단하신 그 분이에요. 대단한 분인데, 그 재판, 지금 이재명이 그 재판 지금 이제 준비 기일을 다음에 끝나고 네. 이제 본 재판으로 들어가는데, 네. 그것도 이제 저 이화영 때 이걸 다 다퉜기 때문에 네. 이제 이재명 부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예고를 했었어요. 예전의 사건에 동일하게 심리됐던 부분은 다시 할 필요 있을까 싶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법정에서 예를 들어 우리 증거 능력을 다툰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수사기관에서 증거나 조서를 만들 때는 법원에서 그걸 심사할 때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하지 않았을까 이런 걸 심사하잖아요. 네. 근데 재판에서 만들어진 서류는 법관이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건 무조건적인 증거 능력을 부여해요. 판사가 고문해가지고 증인신문에 쓸 리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화영 판결에서 똑같은 증인에 대해서 증인신문 조서가 만들어지면 그건 법원 서류거든요. 그럼 그거는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그걸 전제로 그냥 심리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심리가 엄청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겁이 나니까 이재명 쪽에서 복사를 안 해버리는 거야. 기록을. 복사를. 기록 복사도 안 하고 예. 기록 복사 늦어지면서 저희는 검토를 하나도 못 했는데요. 네. 이러면서 거의 막 5개월을 깨먹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판사님이 이제 화나죠. 내가 이런 거 진짜 보다 천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스타트가 되면 그냥 너무 신속하게 돼버릴 것 같은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25일 그 이제 실형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민주당은 이제 붕괴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아 그렇죠. 굉장히 빨라지고, 그래서 거의 뭐 연내에 그 막 본격적인 이 그 분화가 맞습니다. 분화가 왜냐하면 이거 하나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25일 이제 실형까지 딱 그 선고가 돼 버리면요, 그 가중이 되기 때문에 네. 아마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참 보니까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 참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마지막 주제로 가보겠는데, 여러분들 옆에 지금 동시 시청자 수가 오랜만에 16,000명을 넘었는데, 좋아요 오랜만에 좀 만개꽃 좀 피울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들 좋아요 옆에 한번 꼭 좀 한번 눌러 주셨으면 합니다.